예,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이어서 기시다 총리의 답방까지 그리고 그 사이 한미 정상회담까지 숨가쁘게 펼쳐진 외교전이 일단락됐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었고 또 대신 내준 건 뭐가 있는지 손익계산서를 따져보겠습니다. 일본 전문가인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나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바쁘셨을 텐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시다 총리가 일단 한 발언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가슴 아프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가슴 아프다라는 표현은 얼핏 들으면 약간은 좀 밋밋한 표현 같기도 하고 또 절충적인 표현 같기도 한데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전체적인 표현을 이해하는 게 좋은데 가혹한 환경하에서 예. 많은 분들이 고통스럽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라고 그렇죠. 하는 게 전체적이거든요. 예. 사실은 우리 식민지 시대에 고생을 하신 피해자들에 대한 아픔을 공감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우리의 일부 언론에서는 그 옛날에 늘 반복되던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의 사죄가 안 나왔으니까 예. 이게 없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기시다 총리께서 자신의 정치적인 의지를 담아서 본인의 언어로 예. 그러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맡겨달라 이제 이렇게 했다는 것도 보통 외교적인 그 상황에서는 양국이 조율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기시다 총리의 마음이 담긴 표현이다. 이거는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죠.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그 본인의 정치적인 결단이 상당히 크게 반영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 누가 이렇게 압력을 넣거나 우리가 요구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이 윤 대통령께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커다란 결단을 내리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본인이 이걸 답을 할 건가라고 하는 고뇌의 찬 결정의 하나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이 빗장을 열었다면 기시다 총리도 그게 화답하는 정도의 의미로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자, 이제 어쨌든 저희가 이제 소위 셔틀 외교라고 합니다만 이 셔틀 외교가 다시 이제 재개가 됐는데 이게 앞으로 잘 진전이 되려면 어떤 과제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셔틀 외교를 완벽하게 복원하는 데 성공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게 12년 만에 일본의 총리가 우리한테 답방을 하는 형식으로 온 거고 그거를 복원시키는 데까지는 12년이나 걸렸는데 사실은 그걸 갖다가 다시 그 원 위치로 시스템인데 두 달도 채 안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상과 정상 간에 신뢰를 가지고 솔직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는 것은 국가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번 한 번 답방으로 끝날 게 아니고 필요하면은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하면서 왕래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내 정서적으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지금 굉장히 큰 현안인데 한국의 시찰단을 독립적으로 이제 수용하겠다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 좀 오해가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국내적인 논란이 좀 정리가 될 걸로 보시는지요? 계속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안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이거는 과학적인 검증에 입각해서 국제적인 기준을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사실은 IAEA의 검증단에는 한국을 포함을 해서 11개국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단이 그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는 IAEA 검증을 우리가 수용한다면 이건 자가당착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국제적인 검증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일본의 기시다 총리께서도 이번에는 결단을 해서 한국에서 그렇게 불안과 우려가 있다 그러면은 현장에 전문가들이 시찰하는 것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고 거기에다 더 일본 국민과 한국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다라고 이거를 명시적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그런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내에서 불안해하니까 좀 이번 기회에 좀 객관적으로 검증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곧 이제 G7 정상회담이 역시 이제 일본에서 열리죠. 여기에 다시 한일 정상이 히로시마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이제 같이 가서 참배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과거에는 없었던 일인가요? 옛날에 오부치 총리께서 단독으로 혼자 가서 헌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데 이번에 한국 대통령과 둘이 함께 하는 거는 처음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원폭 투하했을 때 히로시마에 2만 명 정도의 피해자가 한국인들이었거든요. 상당한 수가 그리고 그분의 상당수가
강제 동원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거기에 일본 총리와 우리 대통령이 같이 가서 이 참배를 하겠다는 거는 이 원폭 및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해서 예. 그런 불행한 액사를 가진 거에 대해서 일본이 진정성 있게 예. 행동으로 화답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고 예. 사실은 또 하나 숨겨진 메시지는 원폭이 피해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핵의 사용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도 예. 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당에서는 이제 계속 독도 문제 얘기를 해왔고 이번에도 또 일각에선 그 정도는 왜 자꾸 독도 문제를 가지고 일본에서 우리 땅이라고 이제 우기느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건 좀 어려웠던 얘기였을까요? 아니 어려운 게 아니고 예. 올려서는 안 되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예. 독도는 예.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우리의 땅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일본 정상과 앉아서 이게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예. 어불성설입니다. 예. 그냥 독도는 우리 땅이지 예. 일본하고 이거를 갖다 협상 타협이나 테이블에 싸움의 또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그 이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서 이제 한미 간의 어떤 핵 공유 문제를 논의하고 왔는데 이번에 한미일 간에 이 문제는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됐습니까? 예, 핵 공유 문제는 이제 가장 큰 부분이 확장 억제잖아요. 예. 확장 억제는 북한이 만약에 우리에게 핵으로 공격한다면 핵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우리가 없으니까 예. 핵우산을 쭉 펼쳐주겠는데 그냥 그것만 가지고서 믿을 수가 없으니까 좀 더 가깝게 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주기적으로 우리한테 저 전략 자산을 전개해서 우리를 보호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양국 간에 1대1로 만드는 첫 핵 협의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본은 이걸 배제할 거는 아니다. 예. 단 지금은 예. 이걸 갖다가 일본을 끌어들이냐 아니냐를 논할 시점은 아니고 예. 지금 막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미 간에 이걸 어떻게 구체화하고 실효적인 메커니즘으로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미일 3자 협의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군요. 그럼. 없지 않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필요가 일본도 똑같이 핵을 가지지 않은 국가로서 미국의 확장 억제의 대상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번에 한 거는 1대1 확장 억제 협의체이기 때문에 그게 좀 더 발전해서 일본도 필요를 느끼고 만약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면은 굳이 배제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